압도적인 전장, 훌륭한 연출, 가슴이 뜨거워지는 상남자의 게임 워해머 40K 스페이스 마린 2 리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 마린 2는 TPS 기반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슈팅 게임으로서 총을 쏘는 맛이 훌륭하고 근접전에서는 적들을 썰어버리고 뭉개는 재미가 일품입니다. 그런데 장르 설명을 보면 이 게임을 핵앤슬래시라고 명시한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투 스타일도 핵앤슬래시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수많은 적들을 쉽게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타이라니드 군대에 둘러싸여 어느새 다운된 타이투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워해머 40K의 세계관은 정말 방대합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이 세계관과 설정은 이번 영상에서 그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게임을 구매할지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워해머 40K 세계관을 짧게 요약하고 1편에 이어 2편이 어떤 스토리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해머 40K의 세계관은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며 41번째 천년기 즉 4만년대의 인류 제국을 중심으로 여러 외계 종족과 무자비한 전쟁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래에 펼쳐지는 행성 간 종족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관에는 인류 제국과 함께 오크, 타이라니드, 엘다, 네크론 등의 외계 종족이 존재하며 카오스와 워프라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카오스는 타락과 관련된 개념으로 카오스 신을 숭배하는 존재들을 카오스 세력이라 부릅니다. 이들 중에는 타락한 스페이스 마린인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도 있으며 이들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워프는 차원 간 이동이 가능하며 사이킥 능력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워프를 통해 은하계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동시에 카오스와 악마들이 존재하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1편의 내용에서 타이투스가 이단으로 의심받게 되는 원인도 바로 이 워프 때문입니다. 1편에서도 타이투스를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는 이 중대장으로서 그라이아라는 지역에 오크들이 침공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레안드로스와 시도누스를 분대원으로 데리고 작전에 급파됩니다. 1편은 오크들의 침공을 저지하며 행성을 방어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타이투스가 이단으로 의심받게 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이단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작중 워프 에너지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는 그의 저항력 때문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레안드로스는 타이투스를 이단 신문소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렇게 타이투스는 이단 신문소에서 신문을 받고 여러 실험을 당합니다. 이후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는 데스워치 소속으로 임명됩니다. 데스워치 소속으로 여전히 제국을 위해 싸우던 타이투스는 어느 날 카다쿠 행성에서 타이라니드가 창궐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그들을 괴멸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스페이스 마린 2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압축한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워해머의 세계관을 잘 모르는 뉴비이기 때문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워해머 40K 스페이스 마린 2는 압도적인 비주얼과 생동감 넘치는 액션으로 잔혹한 전장인 레시디우스 성계를 완벽히 재현합니다. 최근 게임들은 대부분 언리얼 엔진 5로 개발되고 있지만 스페이스 마린 2는 개발사의 자체 제작 엔진인 스웜 엔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개발사의 이전 작품인 월드워 Z 애프터매스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쯤에서 감이 오실 텐데요. 월드워가 압도적인 좀비의 물량을 표현하는 게임이듯 스페이스 마린 2에서도 타이라니드라는 외계 종족이 대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스페이스 마린 2는 안정적으로 프레임을 유지합니다. 이는 개발사의 경험과 역량이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전에서 놀랐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수많은 가고 일대가 하늘을 뒤덮는 연출 속에서
실제로 그들을 사격하면 개별 가고일이 하나씩 격추됩니다. 즉 단순한 연출용 그래픽이 아니라 플레이어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개체라는 점에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괴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공격과 처형의 연출은 꽤 고어합니다. 최근 스텔라 블레이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고어한 표현을 가진 게임이 많지 않아서 신선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전반적인 UI는 깔끔하며 자막도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검은 신화 50에서는 자막 배치가 매우 불편했는데요. 스페이스 마린 2는 적절한 자막 배치를 보여줍니다. 다만 전장에서 타이라니드 군대와 정신없이 싸우는 동안에는 자막을 볼 틈이 없었던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었죠. 스페이스 마린 2는 슈팅 게임답게 총기마다 다른 사운드를 제공하며 전장에서의 총격과 포탄 소음 그리고 타이라니드 괴수들의 울음소리를 더하면 정말 전장 한복판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나 청각적 요소 중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더빙입니다. 스페이스 마린 2는 플레이 상황과 컷신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며 중간중간 멋진 연출과 훌륭한 더빙 덕분에 마치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얼마 전 리뷰했던 검은 신화 50도 역시 더빙이 훌륭했는데요. 스페이스 마린 2를 개발한 세이버 인터랙티브 역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마린 2는 컨트롤러를 훌륭히 지원하여 전투의 타격감과 무기 사용 시의 반응을 극대화합니다. 플레이어는 각 총기의 특징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몰입감 있는 전투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울트라마린을 조작하는 경험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엄청난 타격감과 함께 그들의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총기를 다룰 때의 진동과 반동 덕분에 슈팅 측면에서도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특히나 듀얼센스의 어댑티브 트리거 지원은 수많은 유저들이 극찬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패드 지원이 매우 뛰어나서 사실 햅틱 피드백은 정식 지원하지 않지만 이를 지원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패드 지원이 뛰어난 편입니다. 앞서 세계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워해머 40K 세계관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스토리 모드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즐기기 위해 며칠간 방대한 스토리를 공부하는 건 다소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 게이머들을 위해서 세계관을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편에서 2단으로 의심받던 타이투스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번 짝에서도 역시 주변에서 타이투스를 의심하죠. 그러나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쌓아간 신뢰를 통해서 끈끈한 전우회를 완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불쾌하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비단 인물 간의 연출뿐만 아니라 대량의 타이라니드 군세와 맞서는 인류 제국의 모습에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플레이를 선호하지는 않아서 스토리 모드만 즐겼고 멀티플레이는 찍먹으로 딱 한 게임만 해봤습니다. 병과를 선택할 수 있고 무기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확실히 파고들 요소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멀티를 좋아하지 않고 싱글플레이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스토리 모드가 너무 짧아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정확히 7시간 만에 엔딩을 봤습니다. 만약 충분한 볼륨의 스토리 모드가 필요한 게이머라면 추천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마린 2는 어떤 게이머들에게 적합할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타이틀입니다. 워해머 40K 세계관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나니 오히려 워해머 40K 세계관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쉬운 점으로 꼽았던 세계관 설명의 부재는 제작진이 의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재밌게 만들면 유저가 스스로 세계관이나 설정을 찾아보게 될 테니까요. 자, 이상으로 스페이스 마린 2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